싫어요? 이 차트 5가지 중에서 두 번째는 진짜 나를 찾는 5가지 질문의 나본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냥 평상시에 당연히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짚어주는 이 뜻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예. 이상에 있는 신념을 묻다에서 이제 다시 돌아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저희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거는 그냥 평상시에도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나를 되돌아보기 전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나를 자꾸 화를 내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탓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남한테 왜 이러지? 왜 나만 이러지?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이런 일입니다. 지금 아까 너무 발표를 잘 줬어요. 그래서 희 팀장 같은 얘가 이제 바로 나는 내가 살았던 방법하고 너무 다르니까 왜 이러지? 도대체 내 인생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를 잘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당연히 하고 저 여러분께 묻겠는데요. 당연이라는 말하고 상식하고는 그 말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맥상통합니다. 일맥상통. 전혀 달라요? 일맥상통해요.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완전 똑같진 않지만 여기가 제가 이 당연이라는 말만 나오면 제가 너무 생각나는 게 있고 너무너무 막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지만 저희 시어머님이 70살에 지금 돌아가셨어요. 90 넘으셔서 돌아가셔서 70살에 위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죽이 나왔어요. 근데 어르신이 너무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다 이제 드시게끔 했어. 근데 우리 이제 가족하고 이제 교대를 하면서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상식이지. 당연히 그것도 모르면서 그것도 몰랐느냐고. 이제 수술한 사람 다 먹였다고. 그때 너무너무 그 쇼크가 돼가지고 25년 전 얘기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너무 모를 수 있거든요. 그죠? 먹는 사람이 계속 드시니까 드시는 거 좋은 거야 이제 수술 안 했으니까. 이럴 때 이 소리만 나면 당연이라는 게 사연이 제가 있어서 이게 상식하고 딱 그 생각이 나서 지금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나도 어떤 경험을 지금 제가 말씀 중에 나도 이런 경험 당연히 생각했던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당연히 그렇다고 믿어온 것들을 다시 한번 보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진 신념이 두 얼굴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신념이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신념이 뭐예요? 내가 그렇다고 믿었던 거, 그게 신념이잖아요. 이거를 이런 반응이 이제 어떠한 지금 이제 아까 핸드폰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무 반응이 없으면 상황이 나라는 존재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나를 무시하나 보다 이런. 근데 여기서 신념이라는 얘기는 바로 나를 무시하는 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신념이라는 얘기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차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제가 어머님이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싫어하고 그러니까 가족하고 얼굴 대면하기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 나는 당신 어머니를 드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드렸던 건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차단하게 되는 이런 완전히 이게 저희 25년 전을 되돌아보게 하는 오늘 이번에 공부하면서 제 생각을 계속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념이라는 것은 행동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사건건 한한 도두는 그 사람. 문제는 나였을지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나요? 보통? 안 해요. 나는 문제가 없어. 니 탓이요. 하는가 하면은 신념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과
심리학자의 엘버트 엘리스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해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에 대한 각자 신념이 다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건 속에서 다 다른데 그것은 어떤 그 결과를 이어주는 게 이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신념은요. 그래서 신념은 다 다른 거예요. 각자. 이 K 팀장의 이 프로세스는 어떤 거였냐면은 무조건 자기는 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여기서 느꼈던 부분도 뭐냐면은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냥 어르신이 얘기하면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했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물론 옛날에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돈 받은 사람, 어른을 몰라보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은 자, 무조건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지금 6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같이 공유해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따라오게끔만 만드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이 K 팀장은 자기 과거가 있었어요. 그게 뒤에 나오겠지만, 예. 어쨌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실수한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신념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를 낸다고 바꿀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공유, 서로 이렇게 대화로서 그걸 풀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팀원도, 회사도, 가족도, 세상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또 여기 이제 7급이라는 얘기 또, 제 개인적인 또 얘기 넣었어요. 제가 또 이걸 왜 넣냐면은, 저희들이 관념, 그러니까 그 신념이 뭐였냐면, 우리 7급이라는 그 얘기, 저희는 이제 종교 얘기에 대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게 다 우리의 전체적인 개인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세문안 광화문에 세문안길을 나가는데 10교구까지 있어요. 근데 이 7교구가 어떤 구역이냐면은 서초구, 관악구, 안양, 수원, 분포, 안산, 화성, 수원 저희 밑으로 해서 전라남북도, 경상도, 제주도까지예요. 저희 7교구가. 그래서 어떤 관념이 있냐면 모든 구역 식구들이나 그 교회 전체에서 어떠한 신념이 있냐면 신념이 있냐면은 7교구는 10교구 중에서 항상 꼴등, 권찰의 추석자도 9등 아니면 10등, 또 부영예배 드리는 것도 9등 아니면 10등인 거예요. 저는 이걸 깨고 싶었어요. 올해. 저 이걸 깨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공원은 어제도 답사 갔다고 막 이런 게 뭐냐면 왜 7교구니까 안 된다고 하느냐. 아니다. 하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7교구 한 2,000명 되는 제가 이제 총무예요. 내가 이번 깨버리라. 이제 제가 작년부터 연습을 한 거예요. 왜 7교구라 해서 항상 꼴등을 하느냐. 10교구는 분당이에요. 8교구는 분당이야. 그리고 양평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또 일산 쪽은요. 또 저기 다 올라가죠. 포천까지 다 올라가요. 그런 구역은 다 거의 8, 90%인데 우리만 항상 60%, 70%인 거예요. 7교구만. 그래서 제가 지금 깨기 시작을 합니다. 얘만큼 하자는 얘기죠. 요만큼. 우리 부총무나 우리 구역 권차들한테 아무도한테 얘기는 안 했어요. 저 혼자만 지금 시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남성 구역장까지 제가 만들었어요. 남성 구역장 각종에서 4명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움직이기 위해서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게끔 해서 7교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신념을 깨고 싶은 거죠. 왜 7교구라고 항상 꼴등이냐. 난 1등은 못해도 한 6등, 5등까지 한번 해보자 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된다고 이게 화를 낸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가 뭐냐면 그렇다고 꼴등한다고만 생각한다고 해서 될 게 해결될 게 없다는 거죠. 지금 10명이 김문정 선생님이 저한테 여기가 저희가 번쩍 한다 그랬어요. 저는 어떠한 신념이 있냐면요. 어디를 뭘 하든지 무조건 열심히 해요. 1등은 원하지 않아요. 최고는 저는 안 해요. 최고는 저는 못 따라온다는 걸 제가 알아요. 머리도 부족하고 나이도 있고 공부를 옛날에 잘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건 있어요. 어딜 가나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거는 누구한테도 그건 알리고 싶은 거예요. 최선을 다하다 보면 5년 후, 10년 후에는 제가 요리 명인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20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된 거예요. 초창기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문제를
당장 이 부분에서 했고요. 박수 쳐도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넋이 나왔어. 예. 자, 누가 이따위 신념을 내 머리에 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건 지금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신념이라는 건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결코요. 이 K 팀장 어땠냐면 어린 시절에 그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신입 사원이었을 때 맨날 욕만 먹은 거예요. 구사리 듣고요, 팀장으로부터. 근데 자기가 살아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무조건 복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했어요. 제가 지금 무조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궤도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뒤에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랐을 때, 여기 엄격하게, 여기 엄격하게 논리적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어른 앞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 어른 앞에서는 밑에 상사나 어린 사람은 항상 낮아져야 돼. 부족한 게 항상 있다. 그리고 어른은 모두 다 잘해.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만 이게 효자고, 이게 이제 옛날에는, 우리 때는 그게 됐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유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그러한 학습을 했던 거예요. 자기 신념이 그런 학습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밑에 직원들하고도 이 대화가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꾸 나가는 거를 몰랐던 거죠. 나는 이럴까 하는 거를 미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낡은 안경으로는 더 이상 세상을 저는 지금 이 책 제가 신념 중에 제일 감명 깊고 제가 앞으로 요거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느낌이 바로 이거예요. 낡은 안경으로 더 이상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낡은 생각 모든 건 다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새로운 안경을 끼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졌다면 자신을 원망할 필요는 없고, 또 그 신념도 언젠가 그렇지만 그 신념도 언젠가는요, 그게 필요할 때가 있긴 있어요. 때에 따라서 이렇게 대화 중에 뭐 하는 중에 보면 그거에 옛날 그 어른한테 복종만 해야 되는 거, 아니면 그런 게 무조건 상사를 따랐던 게 100%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공유 속에, 대화 속에 적용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전 이게 지금 그 얘기가 그 신념도 언젠가 당신의 삶에 필요한 신념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이고, 그렇지만 이미 낡은 안경이 되어버렸다면 더 이상 그 안경으로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멈춰야 한다는 거죠. 잠시 멈춰서. 그래서 요즘은 묵상이 있잖아요. 묵상. 그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묵상. 제가 요즘 올해 들어서 목요일만 제 개인적으로 그 사업장에 나가서 돈을 벌고 나머지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이제 배우고 교구 이렇게 하는데, 요즘 묵상을 배우고 있거든 제가요. 그래서 그걸 딱 맞는 거, 자기 묵상,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30분, 1시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만 한 5분이라도요. 틈만 난 걸 하는데요. 그러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춰서서 하여간 자기 돌아보는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념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요즘 시대에 너무 막 정보가 너무 넘쳐서 진짜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이때에는 정말 누군가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요,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가, 나를 바라보는 신념 한번 지금 지금 말씀드린 질문은 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자기도시. 자기도시인데 제가 확인했는데 알아들을게요. 다 알아들어요. 보여요. 다 알아들어요. 여기는 저기 다 했다. 자기도시라. 예. 타인에 대한 신념이 결국 자신에 대한 신념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한 신념이 결국 내 자신의 그 신념이기도 하죠. 자기도시란 뭐냐면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선택하는 틀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제가 이제 그거를 하려고 나는 지금 나는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은 사람이 나는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은 나아지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족할 때 괜찮아 보인다는 거죠. 이제 제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면 조바심 낼 때 나에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조바심 내지 말라. 그거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조금 좋아지는 것만 바라보자. 이건 제 자신을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지만 또 신념 속에는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 보고 이제 이거는 내가 제 얘기를 한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 이제 어떤 신념 속에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결과는 조심스러운 사람. 이게 책이 요거 밑에 거는 있는데 그거를 제가 요 5가지, 하나, 둘, 셋, 4개 쪽에서 요거를 그 뜻을 제가 모아본 거야. 제 자신의 생각을 모아본 거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뿌리내린 그 말, 그것은 어떠한 뜻이 있는가 하면, 발달 심리학자 비코츠키가 한 말씀 중에서 이게 지금 성인이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가 이 3단계를 아이고 또 틀렸네 이거 3단계를 거쳐 말이 발전한다고 한대요. 이자를 해야 되는데요. 많이. 예. 네네. 거쳐 말이 발전한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말을 배우는 거예요. 이건 이제 첫 번째 엄마하고 태어나서 엄마하고 얘기하면서 말을 배우는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두 번째는 남의 말을 많이 들었어. 많이 들은 걸 그대로 엄마 똑같이 그대로 이렇게 하는 그 단계가 2단계고요. 셋째는 자기 안내적 대화가.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읊조리면서 그 말이 들어가는 걸 남한테 해는 거, 소리를 내서 잠깐만 자기 안내적 대화가 계속되지만 밖으로 드러나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그런 단계이면서 이거를 소리내지 않고 자신과 대화하는 이것을 내적인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3단계를 거쳐서 성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말이 성인이 될 때까지 발전한다고 합니다. 내 생각을 만들어낸 불필요한 괴로움에서 빠져나오려면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신념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관찰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녀라고 내가 이제 중간에 끊고 얘기했는데요. 어떠한 그 남자분과 여자분이 대화 속에서 이 여자분이 생각하기를 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감이나 격려보다는 사실과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해온 거예요. 그것만. 누구 이렇게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공감이나 감정을 주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독보장군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이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만나는 친구인데 자기 얘기를 전혀 안 하면서 남 걱정해주는 척하는 얘기만 하는 사람. 아마 주위에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 만나면 그래. 자기 얘기는 1도 안 해. 그리고 남 걱정해주는 척 말만 하는 거야. 어머 잘 있었니? 어머 니네 아들은 그러니? 어쩌니? 기분 나빠요. 한참 계속 지금도 만나. 걔는 이렇게 동창 모임에 나와도 애들 걔 얘기 듣고 이래요. 그 친구는 뭐냐면은 자기만 잘났어. 그러니까 마음을 털어야 되는 거야. 자기 마음은. 나도 이렇거든. 나도 이렇게 힘들어. 나도 이렇거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내리면 그렇게 되어버린다. 예. 생각이란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게 만들고 진짜라고 믿도록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 예를 많이 들어서 자, 그럼 개념적 자기와 관찰적 자기에서 이제 개념적 자기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한다는 거고 이제 어쨌든 신념은 오랫동안 선택해온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 그러면 부정적 신념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기. 제가 부정적인 걸 좀 잃어버리는 얘기죠. 그래서 신념을 의심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살기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지금의 신념이 효과가 없다고 느낀다면 무조건 수행에 도전하세요. 내가 있는 안경, 지금 안경 쓰고 저 안경 바꿨거든요. 저 빨간대로 작년에.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안경을 끼고 계십니까?
이렇게 노란 안경, 또 이렇게 웃는 안경 바꿔보세요. 이렇게 나는 이 말이 이 옷, 몰라 다른 하여간 내가 쓰고 있는 안경, 내가 생각했던 거를 바꿔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경을 한번 지금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바꿔보세요. 안경을. 그래서 신념이 압도당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느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자기 관찰자 자기가 되는 연습은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네. 물론 오랜 시간이 나를 가두고 있었던 신념이 순수히 도와주진 않겠죠.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억지로 신념을 부정하거나 피하기보다는 그것과 거리를 좀 두면서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자유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나의 믿음보다 내가 더 큰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개를 하려고 이건 내가 이거 시력이 없어서 말일보 피남은 이거를 내가 시력에서 못 바꾸고 이거는 보지 마시고 이 개 내가 저기 내려가겠어요. 이제 개 복날인데 내가 내 신념을 어떻게 벌릴까 지금 생각하시라는 얘기야. 내가 잘못된 부정적인 신념을 그런 뜻으로 내가 이거 뭔가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